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언론에서 잘 다루진 않았지만 코인과 사모펀드의 구조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정황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최근에 기사가 한 줄도 안 보였기 때문에 저마저도 그냥 넘어가 버릴 뻔했던 트럼프의 최근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는 못 봤지만 대신에 매일 아침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요약본을 봤거든요. 정말 많이 제가 읽어보는데 미국의 정치 부분이었습니다. 뭐 호르무즈가 어떻고 이란이 어떻고 요새는 잘 안 읽죠. 저도 쑥쑥 넘어가다가 이 빨갛게 제가 네모를 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은퇴제도 개혁을 검토하기 위해서 호주의 3.1조 달러 규모의 민간 연금 시스템을 한번 조사해보고 연구해보자, 한번 본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게 왜 눈에 들어왔냐면, 지금 401k에 사모펀드와 크립토 자산이 들어오냐 마냐를 가지고 이미 작년 8월에 행정명령이 진행됐고, 지금 요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 개혁 검토를 위해서 특히나 401k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알아보니까 사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지시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7월 6일자로 트럼프 계좌 행사가 백악관에서 크게 열렸었잖아요. 독립기념일 비슷하게 그 무렵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지시였고요.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이런 지시사항을 재무장관, 상무장관에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관이 어떤 답을 했냐면, 아, 네, 그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신 대로 이미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빌드업 잘 짜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호주를 본받아라. 두 번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호주가 어떻길래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작년 12월에 요 얘기를 처음 했었다라고 했었죠. 이때 당시엔 기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식의 강제 퇴직연금을 우리 한번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해보자. 그러니까 강제란 말은요. 국민연금처럼 우리가 내기 싫어도 무조건 떼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검토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이유가 뒤에 있지만 일단 기사상으로 보면 저출산 그리고 연금 위기 타개책으로 보상한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애들을 낳지 않아서 이거 납부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뭐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이런 게 있지만 이 돈줄이 말랑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인들의 미래가 위험해. 이런 빌드업을 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호주가 뭐 정확히 어떤 거냐? 호주의 슈퍼 애뉴에이션이라는 이제 연금 모델이 있어요. 이름인데요. 호주 연금 제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방안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매우 훌륭하고 아주 호주에서 성공적이라고 알고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극찬을 하고 있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으면 호주에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구나. 그들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과 호주의 이 퇴직연금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통점은 강제입니다. 우리가 내기 싫어도 내야 되죠. 참고로 미국의 401k는 선택제예요. 그래서 강제로 하고 싶구나. 요게 첫 번째고요. 어, 근데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우리는 그냥 온전히 받아야 되죠. 즉 내가 투자 종목에 대한 선택권은 없어요. 그러나 호주는 굉장히 자율적입니다.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넣어서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12% 월급에서 떼가는 것만 강제다. 굉장히 자율적인 것, 자유로운 것만 국민연금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호주 모델을 따르려고 할까? 그리고 이게 코인과 무슨 상관인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호주의 연금 자산이 호주의 사이즈, GDP 대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호주가 그렇게 엄청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퇴직연금 총 자산이 약 4천조 원을 굴리고 있다. 그러니까 호주 국가의 GDP보다도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150에서 160%가 연금 자산으로 돌아가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401k는요. 미국의 GDP의 33, 34%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뭐 IRA나 여러 가지를 합치면 이제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401k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편인데 호주는
지금 이제 더 뒤로 가면 10년 뒤로 가면 GDP의 180%까지 연금 자산이 엄청나게 뭐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호주에 아마 인구가 2,700만 명, 한국에 그것도 남한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땅덩이가 크지 인구가 많거나 이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전 세계 4위 규모의 연금 자산 보유고 사이즈가 본인들 GDP 대비 엄청나게 크고요. 2030년으로 넘어가면 세계 2위의 거대한 은퇴 자금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제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연평균 성장률도 엄청 빠릅니다. 지난 20년간 연평균이 9.4%면 엄청나게 돈을 잘 굴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1992년에는 3%만 뗐다. 근데 이게 돌려보니까 엄청 돈을 잘 버니까 현재는 12%까지 떼고 있다. 강제로 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미국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호주랑 미국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뭘 바꾸고 싶어 할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호주는 떼고요. 12%나 떼는데 미국의 401k는 선택이다. 법적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나 싫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제로 가고 싶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 큰 차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은 401k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이 71%, 채권이 약 28%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7대 3으로 해서 다른 자산, 뭐 부동산, 인프라, 사모, 현금, 암호화폐 사실상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 피델리티가 코인 쪽을 뚫어는 놨는데 뭐 할 수 없게 해놨죠. 사실상 SEC가 니네 하면 알지, 하면 너네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자, 반면에 호주는요. 주식이 50% 정도, 채권이 20% 정도 들어갑니다. 30%가 B죠. 그 30%가 바로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현금,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401k에는 이런 거 사모 자산 자체가 없어요. 근데 호주는 한 20, 그러니까 최소 20에서 30%를 사모펀드, 사모님이라고 보통 하죠. 사모님이나 코인 쪽으로 이미 굴리고 있다. 근데 암호화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SMSF, 셀프 매니지라고 해서 자기관리 퇴직연금을 통해서 이미 코인베이스랑 OKX가 작년에 침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이쪽이 굉장히 돈이 되는 걸 알고 이미 판을 다 깔아놓고 팔고 있다. 그러니까 집계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과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깔아놨는데 니네 하면 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야 이런 거라면 호주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모펀드 쪽은 이 20에서 30, 특히 20이라는 퍼센티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1k가 지금 뭐 12조 달러, 13조, 14조 달러라고 하거든요. 경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기에서 최소 20%만 사모님 코인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코인은 뭐 사실 사모가 좀 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인은 적게는 2에서 3%, 많으면 5% 정도를 아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 네모를 친 이 부분을 보고 지금 미국의 401k를 호주로 가고 싶다. 강제로도 하고 많이도 하고 사모님과 코인을 넣고 싶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인 것만 세 번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이었죠. 401k에 대한 행정명령, 여기에 사모자산과 크립토를 넣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동부 규정하고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25년 8월에 한 번 했었고 또 25년 12월 달에 아까 기사를 통해서 호주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바꾸면 안 되겠죠. 어디 뭐 벤치마킹 모델을 따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호주였다. 그리고 26년도 7월 달에 이 트럼프 계좌 행사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했다. 지금 공식적인 것만 세 번을 얘기했다. 이건 얼마나 강력한 의지냐. 사실 입법까지도 추진을 하겠지만 만약에 입법이 안 되더라도 트럼프의 내 임기 때라도 행정명령이든 뭐 규정 개정이든 뭔가를 통해서라도 이쪽으로 나는 가고 싶다라는 지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밀어줄까?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판을 설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누군가 이렇게 밀어주니까 지금 뭔가 합이 맞아서, 니즈가 맞아서 손뼉 지금 박수가 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25년 8월 달에 행정명령이 나왔다면 그 전부터 뭔가 주장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로비한 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게 바로 블랙락입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25년 8월에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25년 3월 달에 본인 전체 연례 서한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를 얘기했느냐? 기존에는 포트폴리오가 주식 60대, 채권 40. 이게 이제 뭐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인데 이거 이제 그만하자. 미래 표준은 주식이 50, 채권이 30, 사모자산, 부동산, 인프라, 사모, 여기엔 코인도 들어갑니다. 요게 20이다. 즉, 아까의 그 호주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답을 레리 핑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 하기 전부터 5대 3대 2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대비를 해야 돼. 사모자산 쪽 대비해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터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근거도 있어야겠죠. 연기금은 401K보다 연평균 0.5% 정도 수익률이 더 높더라. 근데 이 연기금은 뭐냐? 401K랑 다른 거예요. 연기금은 DB형으로, 그러니까 공적연금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무원들, 교사, 뭐 소방관, 경찰 이런 분들 있죠. 이 연기금에는요, 사모펀드가 들어가요. 이미 굴러가고 있습니다. 401K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들어간 연기금은 야, 수익률이 보니까 안 들어간 401K보다 더 높네. 이거 40년을 한번 돌려봤더니 14.5%나 늘어나더라. 레리 핑크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까지 했었죠. 사모자산 이쪽에 들어간 연기금은 안 들어간 401K보다 손주들과 9년을 더 놀 수 있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요. 25년 3월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26년 3월 연례 서한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주식 5, 채권 3, 3호, 뭐 코인 포함해서 2야. 요거 또 할 거야. 준비하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했다. 지금 트럼프가 세 번, 블랙락이 두 번이나 얘기를 했으면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구나.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이게 맞구나.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 레리 핑크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25년 8월에 행정명령이 나왔지만 이미 그로부터 두 달 전에 5대 3대 2, 이 설계가 이미 들어간 상품을 이미 설계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25년 6월 26일자로 해서 블랙락과 그레이트 그레이 트러스트라는 퇴직연금 전용 자산운용사가 있었는데요. 파트너십을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무슨 파트너십이냐? 그러니까 퇴직연금 전문 뭐 요리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과 사모펀드 사모신용을 포함한 최초의 타겟 데이트 펀드를 만들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은퇴할 데이트 날짜를 타겟을 해서 요거를 내가 알아서 굴려줄게. 이런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TDF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2060년에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주식 7, 뭐 채권 3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조금은 뭐 보수적으로 한다든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주식의 비중을 5로 줄이고 채권을 한 3, 뭐 그대로 간다든지 하고 사모나 코인 쪽을 2로 늘려가는 뭐 이런 식으로 저절로 바꿔주는 걸 TDF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블랙락과 뭐 골드만삭스와 뭐 그레이 트러스트 등등이 이제 꿍짝꿍짝해서 만들었고요. 이 목표 배분은 또 얘기가 나오죠. 주식 5, 채권 3, 사모시장 2. 이거를 앞으로 계속 블랙락은 주구장창 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미 행정명령 나오기 전에 상품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출시가 됐어요. 26년 4월 달에 골드만삭스 등등과 결합을 해서 3자 합작 상품으로 완성을 했다. 근데 아직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서 뭐 얼마가 팔렸다 이런 양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요거를 준비를 하고 상품까지 출시했었다.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블랙락 하나만 얘기했지만 사실 사모펀드계에 큰 공룡들이 많죠.
뭐 블랙스턴도 있고요. 아폴로, 엠파워, KKR, 칼라일. 이거 블루오울은 아마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뭐 사스 기업, 그러니까 뭐 엔트로픽이 나와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망하고 해서 뭐 환매를 해주고 난리가 났다. 지금 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모펀드계의 자산 운용사들이 굉장히 현재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난간을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의 로비도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 개척을 위해서 401K라는 새로운 정말 끊기지 않는 웬만하면 끊을 수 없는 그 먹거리를 개척하고 있구나.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는 참고사항이긴 한데, 오늘이 이제 사모자산 운용사, 요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사모 운용사와, 뭐 코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모 운용사가 최근에 힘들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 기사를 보면요. 이들이 또 한국의 알짜 기업들을 다 싹쓸이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해지 자산, 해지 주식도 나와서 겸사겸사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사모자산이 중요한 이유가 일단 이들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면 얘기가 좀 다르죠. 환율을 믿고 싹쓸이를 하고 있다. 돈다발을 들고요. 한국의 알짜 기업들, 특히 사모펀드, 사모기업들을 싸그리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환율 믿고라는 말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달러를 들고 오면 좀 더 많이 살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역 전용 펀드 소진 압박.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2년 내에 쓰지 않으면 다시 돌려줘야겠죠.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그 돈도 날아가고 수수료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써야만 하는 2년 내에 안 쓰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 돈이 꽤나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지금 한국 기업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당장 쓸 돈이 한 71조 원 정도를 싸들고 있다. 뭔가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죠? 이게 지금 최근 분위기입니다.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M&A 인수합병 시장에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다. 한번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외국계가 점령하는 한국의 사모펀드들, 그러니까 뭐 상장이 돼 있지 않은 알짜 기업들이겠죠. 여기 보시면 뭐 위기, 돈 많던데 여기 보시면 블랙스턴의 KKR의 칼라일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한국에 우리도 웬만한큼 알만한 기업들을 다 사들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멤버, 뭐 주노헤어, 더전비주원, 코엔텍, SK 신재생에너지 쪽을 이제 또 KKR이 무려 2조 원이나 샀는데 최근에 해지 자산으로 제가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일단 규모도 크죠. SK에게 KKR이 2조 원어치의 지금 지분을 샀다. 근데 정확히는요. SK 이노베이션과 SK 에코플랜트와 SK 이터닉스 이 3사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그거의 지분을 KKR이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뭐 전력이 부족하다, 전기가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나중에 각광을 받겠구나 해서 KKR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SK가 다 팔아버린 건 아니에요. 팔긴 팔았는데 지분의 51%를 KKR이 가져가고 경영권도 있는 거죠. 49%는 혹시 모르니까 SK가 그걸 다시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규모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노란색을 쳐놓은 거는 위쪽으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 SK는 참고로 7월 1일자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아래는 지금 협상 중, 뭐 실사 중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한국의 알짜 기업들을 다 사버리니까 이게 이제 국부 유출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규제를 하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사느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코인과도 연계 포인트가 있어요. 자, 사모펀드가 지금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뭔가 돈을 써야 되는 거, 이미 받아둔 돈이 있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남아도는 분야가 있고요.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 죽겠고 새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이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이 M&A 매수 부분. 이거는 돈을 써야만 되는 뭐 국가에서 예산 받는데 그거 안 쓰면 내년에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내년 예산 줄어듭니다.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되게 어렵게 써 있죠. 글로벌 바이아웃 뭐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년 이상 안 쓰면 이거 투자처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고객들에게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야겠죠. 그게 한 1.3조 달러 정도 된다. 전체 사모펀드, 사모신용 쪽에 한 12%를 차지한다. 이 돈으로 지금 한국계 사모 기업들을 싸그리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힘든 부분이 따로 있어요. 사모 신용 쪽이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거, 뭐 사스 기업이 어렵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무너진다, 환매가 쇄도하고 있다. 이게 이 부분입니다. 글로벌 사모 신용 운용 자산들이 이게 더 커요. 2조 달러에서 3.4조 달러 정도. 이게 세미 리퀴드라는 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처럼 언제든지 뭐 환불하고 환매해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막상 부동산처럼 안 팔리면 끝인 거죠. 가격이 폭락해 버리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안 좋아서 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퀴드가 세미하다.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세미 리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부분이 지금 어렵고 미국에서 막 계속 떠들어대고 힘든 부분이다. 이게 더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인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구조적인 매수세가 계속 와야 되는데 좀만 하면 뭐 위기다 뭐다 환매한다 환매를 막고 이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새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다. 거기에 401K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 신용, 뭐 사스 기업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크립토도 지금 줄을 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 힘든 부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같은 모델, 빌드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뭐 호주도 그렇지만 한국의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이 인출 제한 걸린 안정적인 자금은 우리 국민연금 돈 뺄 수 있나요? 퇴직연금 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뭐 집을 사야 된다든지, 뭐 천재지변이나 뭐 병이 실직이 된다든지 이래야 뺄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빼기 정말 어려운 쪽에 지금 뭐 사스도 넣고 사모도 넣고 크립토도 넣어서 이런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될 필요성 바로 이 2번 힘든 부분 때문에 3번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이상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금 뭐 열매가 이제 열릴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지금 사모 시장도 어렵고 코인 시장도 둘 다 엄청나게 어렵죠. 이 시장의 침체와 또 401K를 개혁을 해야 되는 이해관계, 트럼프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뭐 SEC의 규제 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있고요. 또 유동성을 좋게 해줘야지만 사모 자산이든 코인 시장이든 올라갑니다. 둘 다 유동성이 없으면 호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사모는 사실 코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RWA 쪽을 강화시켜 준다든지 왜냐하면 RWA도 결국 자산 토큰화잖아요. 그 자산이란 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실은 사모자산, 사모신용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살리기 위해 추가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은 거의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언제 좋아지는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든 구간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맺어보자면요. 월가는 당연히 자선 사업가가 아니겠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규 먹거리를 창출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뭐 온갖 이유와 뭐 근거와 빌드업을 갖다 붙이면서 결국은 새로운 제도권 자산에 구조적인 유입세, 끊이지 않는 유입을 넣으려고 아마도 안간힘을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조금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